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가 본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가의 주제는 윤동주 시인의 생애입니다. 수업 시간에 영화 동주에 대한 코멘터리 영상을 봤는데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한 번 더 보시거나 OTT에도 동주 영화가 있기 때문에 한번 풀로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 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 가장 첫 번째 부분에 윤동주 시인의 시 별에는 밤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시를 준 다음에 물어보고 있죠. 요렇게요. 자, Have you read these lines before? 이 줄들을 이전에 읽어본 적이 있냐?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lines라는 거는 시의 행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를 읽어본 적이 있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현재 완료에 경험 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They are part of the poem Counting Stars at Night by 윤동주. 그래서 요 시가 바로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 Counting Stars at Night은 별에는 밤을 영어로 번역한 거겠죠. 그 시의 일부분이다. part라는 거는 일부분이라는 거겠죠. The poem was written a long time ago but still remains one of Korea's favorite poems. 이 시는 아주 오래전에 쓰였지만, 수동태가 쓰였죠. 쓰였지만, still은 여기서 여전히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여전히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시 자체는 오래전에 쓰여졌지만 일제강점기니까 거의 100년 전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유명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밑에 쌤이 이 시에 대한 번역도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맨 처음에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인용함으로써 흥미를 불러일으켰고요. 본격적으로 윤동주 시인의 생애에 대해서 차례대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볼게요. 여기서 윤동주 시인을 동주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 was born in 1917 near Yanbin, China. 이거는 그 중국의 연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연변 근처에서 1917년에 태어났다. As a young boy, he loved sports and he was a soccer player for his school. He also loved sewing so much that he sewed the numbers on all his friends' soccer uniforms. 자, 이게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의 청소년기, 어린 시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childhood부터 해가지고 adolescence, 청소년기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어릴 때, 소년일 때 윤동주 시인은 운동하는 거를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학교에서 축구 선수이기도 했고요. 근데 또 다른 면모도 있었어요. 뭘 좋아했대요? 바느질도 좋아하셨어요. 근데 너무 좋아했어. 너무 좋아해서 소대꾸문인 거예요. 너무 좋아해서 어떤 것도 하셨냐면은 반 친구들의 서클 유니폼, 축구 유니폼에다가 그 번호를 새겨주기도 했대요. 그만큼 바느질을 좋아하고 아마 잘하셨겠죠? 그런데 우리는 근데 시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거는 아마 시를 쓰시는 거겠죠. However, 그러나 it was literature that he loved most. 그러니까 앞에 이건 약간 빌드업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잘하시고 좋아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문학을 가장 좋아했기 때문에 시인이 됐다.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겠죠. 자, 넘어가기 전에 이 파란 표시 해놓은 부분은 이번에 오가에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법인데요. 이때 구조입니다.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보통 불리는 건데 뭐냐면은 별거 아니에요. 요 이과 대 사이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가 가장 좋아했던 거는 바로 문학이다.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하면은 좀 강조하는 맛이 살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이과 대 사이에 넣는 영어의 하나의 문장 구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 in elementary school he wrote a lot of poems. 그러니까 떡잎부터 달랐던 거죠. 초딩 때부터 많은 시를 쓰셨고요. 심지어 이분은 심지어죠. 심지어 문학 잡지도 만드셨대요. 누구랑? 사촌. 커즈는 사촌이죠. 사촌 송몽규와 문학 잡지도 만들었어요. 우리 동주 그 영화 코멘터리에서 봤다시피 송몽규가 누구예요? 네, 윤동주 시인의 사촌이자 같은 후쿠오카 형무소에서도 생을 마감하셨던 굉장히 삶의 궤적이 비슷한 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촌 지간입니다. 같은 문학인이고 독립운동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동주의 어린 시절인데 어린 시절부터 윤동주 시인이 굉장히 남달랐다. 특히 이 문학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시도 많이 쓰고 문학 잡지도 만들 정도로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죠. 넘어갈게요. 자, 청소년기로 넘어옵니다. 중학생 때 he once borrowed a poetry book by a famous poet of the time, 백석, and copied the whole book by hand. He really wanted to have his own copy of the rare book.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일화가 나오는 건데, 아네토트라고 하고요. 하나의 구체적인 일화가 나오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구체적인 일화를 얘기하는 거의 효과는 그만큼 뭔가 생생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 윤동주 시인이 시를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 모습이 그려지면서 그게 강조가 되는 거겠죠. 자, 볼게요. 한때 한 번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되고요. 원스는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은 빌리고 그리고 카피했대요. 뭘 빌렸냐면은 그때 당시에 유명한 시인이셨던 백석 시인의 시집이죠. 포에트리 북은 시집을 빌려가지고 뭘 하셨냐면 직접 그 책 전체를 복사하셨다. 이건 여러분 필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책을 그냥 그대로 베껴가지고 쓰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복사기 이런 게 없었으니까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이제 옮겨 적으신 거죠. 왜냐하면은 정말로 이 책이 또 약간 귀했나 봐요. 구하기가 어려운 책이어가지고 그 귀한 책에 자기만의 어떤 복사본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만큼 이제 윤동주 시인이 어린 시절부터 시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넘어가기 전에 내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까지. 자, 윤동주 시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한번 골라볼까요? 자, 1번. 동주는 차이나의 베이징,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났나요? 아니죠. 연변에서 태어나셨고요. 동주는 자, 요거 나돈니 버올소. 요것뿐만 아니라 요것도라는 뜻이고요. 동주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바느질도 좋아했습니다. 맞죠? 2번이 답이네요. 3, 4, 5번도 볼게요. Wrote a lot of novels in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시절부터 문학활동 작품을 쓰신 건 맞지만 노블이 아니고 시였죠. 4번. 백석 시인의 시집을 빌렸다. 아, 미안해요. 여러 개 고르는 거네요. 원스. 쌤이 지금 잠깐 헷갈렸습니다. 4번도 답이에요. 여러 개 고르는 거. 모두 고르시오였어요. 네, 5번. 동주가 백석 시인의 시를 카피한 거 맞죠? 근데 뭐가 틀렸어요? 여기가 틀렸죠. 팔려고?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고요. 진짜 본인이 가지고 싶어서 필사를 하셨죠. 답은 2번, 4번입니다. 2번, 4번. 그래서 2번, 4번인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 파트 3로 넘어갈게요. His parents wanted him to be a doctor, but 동주 chose to study literature at a college in Seoul. 우리는 이 서울에 있는 이 대학교가 어딘지 알죠? 지금의 연세대학교인 연희전문학교입니다. 자, 그 동주 영화에도 나왔다시피 의사가 되기를 원하셨죠. 부모님께서 거기 영화에서는 이제 아버님이 호통치는 장면이 나왔는데
했지만 이제 윤동주 시인은 본인이 이제 문학의 뜻이 있으니까 그거를 선택하셔서 서울에 있는 연희전문학교에서 공부를 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패러프레이즈를 할 수 있겠죠. 동주는 갈등을 빚었다. 그의 전공, 메이저는 전공이잖아요. 본인이 어떤 걸 공부할지에 대해서 부모님과 갈등을 빚은 거 맞죠. 부모님은 의과, 의대생이 되기를 원했고 동주는 문학도가 되기를 원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during his college year, 그러니까 대학 시절 동안이에요. 대학 시절 동안 윤동주 시인이 자주 hang out with의 행의 과거형이에요. 헝은 hang out with은 누구누구와 어울리다예요. 누구누구와 어울리다. 다른 젊은 시인들과 많이 어울렸고 wrote poetry where he expressed feelings about his hometown and lost country. 사실 이렇기 때문에 독립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후쿠오카 형무소에 투옥이 되신 거죠. 시도 많이 쓰셨는데 자, 여기서 웨얼은 지금 이 포이트리를 꾸며주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웨얼이라는 관계부사는 선행사가 장소나 공간일 때 쓰는 거 아니었나요? 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여러분 이 웨얼이라는 관계부사가 공간 말고 이런 그냥 추상적인 공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시 안에서 뭔가를 표현한다. 이 시 안에는 사랑이 표현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이 아니더라도 뭐뭐 안에서, 뭐뭐에서라는 말, 우리말에서도 쓰듯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공간이나 장소는 아닐지라도 뭔가 이 안에서 뭔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뭔가 표현이 되고 그런 표현에는, 그런 단어에는 이 where이라는 관계부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뭐뭐에서, 뭐뭐 안에서라고 해석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은 나을 것 같아요. 시를 쓰셨는데 그 시에서 뭐를 표현하셨냐면은 고향이죠. 고향과 잃어버린 나라, 잃어버린 우리 조국에 대한 열망 이런 거를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주 expressed feelings about his hometown and lost country in poetry. 시에서 이런 감정들을 표현했다. 자, 그래서 졸업할 때가 되셨어요. 쭉쭉쭉 지금 윤동주 시인이 태어난 순간부터 쭉 이렇게 훑고 있는데 이제 졸업까지 왔습니다.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he wishes to publish 19 of his poems under the title Heaven, Wind, Stars and Poetry. 이제 좀 시집을 출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퍼블리시는 출판하다죠. 그래서 본인이 쓴 시 중에 19편의 시를 자, 요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러니까 시집 제목이 그거예요. 그 제목으로 시집을 출간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러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역시 또 이번에도 필사의 귀재시네요. 손으로 직접 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본인의 그 19편의 시를 묶은 그 시집의 사본을 만들어내십니다. 3개의 사본을 만들어내셨대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이 어디로 가냐? 이 3개 중에 하나는요. 그의 가까운 친구였던 정병욱이라는 분께 가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가장 좋아했던 교수님께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그 스스로 간직했다라고 나옵니다. 3개가 다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넘어가기 전에 시집 입장에서는 주어진 거고 프레젠트도 기브랑 똑같은 뜻이에요. 주다라는 뜻이죠. 주다. 그다음에 keep는 여기서 keep의 과거 분사형이죠. 시집 입장에서는 주어진 거고 보관이 된 거니까 수동태로 사용이 됐습니다. 형태가. 자, 문법적인 거 한번 체크해 봤고요. 자, 그런데 however 자, 이거 지금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한테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이겠죠. 아마도 뭐 아닐 수도 있지만요. 어떤 교수님이 충고를 하셨는데 뭐에 대해서 충고를 하셨냐? 그의 계획에 대해서 충고를 하셨는데 주의하실 게 이제 against예요. 반대되는 조언을 하신 거예요. 반대되는 조언. 왜냐면은
He thought the Japanese government would not allow the publication. 왜냐하면은 일본 정부가 그 출판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그의 계획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 거죠. 그래서 advice against는 그거에 반하는 조언을 했다는데 그냥 반대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would를 쓴 이유는 아마도 그럴 것 같아. 추측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would라는 추측의 의미 나타내는 조동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동주가 이 조언에 거역을 했나요? 아니면 따랐나요? 네, 따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이 교수님의 조언에 따라서 여기서 히스는 교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교수님의 조언을 따라서 그 생각을 포기를 합니다. 포기하다. 포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윤동주 시인이 포기한 그 생각은 뭐죠? 그쵸. 시집을 출간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된 시를 출간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포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이디어가 가리키는 거는 요겠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의 시집을 출간하겠다는 생각. 자, 그래서 동주 decide to study further in the country. 자, 그 동주 영화에도 나오죠. 일본까지 가십니다. 일본까지 가서 study further, 더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하죠. decide, 결심을 합니다. 자, 근데 어느 나라예요? 일본인 건 우리가 아는데 그거를 이제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이전에 공부를 하셨던 나라예요. 이전에 공부를 하셨던 나라. 재팬이죠, 재팬. So, 그래서 1942년에 동주와 사촌 송몽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공부하기 시작한다.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관계 부사절이 이 컨트리를 꾸며주고 있고요. 이건 우리 다 아는 건데 여기가 조금 이상해요. 이거 과거 완료인데요. 과거 완료는 이제 문법 시간 자세하게 배우시겠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결정한 거 무슨 시제로 쓰여 있죠? 과거 시제로 쓰여 있는데 아버지가 공부하신 거는 이 과거보다 동주가 더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한 시점보다 더 과거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과거고 얘는 과거 완료라고 해요. 특징은 had를 쓰시고 과거 분사 형태를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7월 10일 그 다음에 7월 10일이니까 1943년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Following year는 다음 해를 얘기합니다. 우선은 사촌인 송몽규가 먼저 체포가 돼요. 수동태가 쓰였고요. Japanese police for taking part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그쵸. 독립운동에 가담했다. take part in. 참여했다는 건데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라는 제목으로 일본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동주의 사촌이 왜 체포가 되었죠? 바로 나오죠. 체포가 되었어요.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죄목으로 체포가 되었다. On the charge of는 뭐뭐라는 죄명으로 뭐뭐를 잘못해서 뭐뭐라는 죄목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사촌이 체포가 됐고 4일 뒤에 윤동주 시인 역시 똑같은 혐의로 독립운동이라는 혐의죠. 찰지가 혐의잖아요.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1945년에 그래서 윤동주 시인과 사촌 송몽규 열사죠. 송몽규 열사는 두 분 다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십니다. After harsh treatment by the police. 고문을 받으신 거죠. 가혹한 처우, 고문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It was just a few months later that Korea achieved independence from Japan. 안타까움이 이 문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강조 구문을 역시 또 써서 불과 몇 달 뒤에라는 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쵸. 독립을 코앞에 두고 세상을 떠나신 거에 대한 이런 안타까움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이 문장 구조를 사용해서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해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내가 아는 문장 구조들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이 문법을 알고 문장 구조를 알면 알수록 그거를 구사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안타까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1948년에 정병욱,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3년이 흐른 뒤죠. 아까 정병욱 이거 누구죠? 아까 나왔는데, 그쵸? 윤동주 시인이 세 개의 그 시집을 필사를 하셔서 나눠줬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정병욱이 동주의 시를 그 시인의 형제에게 전달을 해가지고 마침내 이 동주 시인의 시죠. 여기서 대의가 가리키는 거는 이게 출판이 됩니다. 수동태가 쓰였고요. 그래서 그 출판된 시집은 제목이 붙여졌어요. 여기서 직역하면은 책이 제목을 부여받았다 뭐 이렇게 지역이 될 텐데 이러이런 제목이 붙여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떤 제목이냐면은 The poet had died many years ago. 자, 여기도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에요.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ich 또는 이제 that이 이제 생략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과거 완료라는 게 쓰였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 시가 타이틀을 부여받은 거가 과거인데 사실은 더 이전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제목이 존재하는 거니까 시간상 얘가 과거라면 그것보다 더 과거인 거잖아요. 생각한 거는. 그래서 요거를 구분 짓기 위해서 얘는 그냥 과거 시제로 쓰고 얘는 had 과거 분사를 써서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겁니다. 과거 완료라는 시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마지막 부분 볼게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시는 모든 연령대 지금까지도 모든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모든 연령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and thus 그러므로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그 윤동주 시인의 시를 얘기를 하는 거죠. His poems still 여전히 밝게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고 있다. 뭐처럼요? 밤하늘, 가을 밤하늘의 별들처럼. 이건 마지막 부분은 되게 감성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 시를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자, After you read 한번 여러분 화면 잠깐 멈추시고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채워보셨어요? 자, 빈칸 채우면 이렇게 되죠. 자, 만약에 내가 윤동 시인을 인터뷰한다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각각 화살표 옆에 있을 텐데 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요겁니다. 각각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윤동주 시인의 생애를 다룬 우리 본문 글에 대해서 한번 해석도 해보고 중요한 문법 포인트나 좀 생소한 문장 구조, 이때 강조 구문이나 과거 완료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일종의 바이오그래피, 전기 형식의 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윤동주 시인이 각각의 인생 시기에 어떤 일들을 하셨고 돌아가신 후에는 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돼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살아 숨쉬는 시인으로 남을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유념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